이렇게 눌러보면 말랑말랑해요. 젤리처럼. 그래서 먹어보면 안녕하세요. 진액을 보충하는 김상태 원장입니다. 시대가 달라지면 병도 달라집니다. 100년 전만 해도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영양이 부족해서 지금 같으면 안 죽었을 병인데도 만성 소모성 질환으로 조기에 좀 사망하게 되는 경우도 많았어요. 예를 들면 결핵 같은 병이 대표적이죠. 지금 시대는 어떨까요? 지금 시대는 영양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양이란 이제 칼로리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영양분 들을 말하죠. 그런데 이렇게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칼로리나 영양분들이 우리 몸에 필요한 전부인가 하면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식이섬유를 예를 들어 볼게요.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서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소나 말 같은 초식 동물은 식이섬유를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이 장내에 많아서 걔네들이 대신 분해해주고 그걸 흡수하는데 인체에는 식이섬유를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흡수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흡수 못하니까 식이섬유 안 먹어도 되나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식이섬유가 있어야 변도 잘 보고 소화도 잘 되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한 식이섬유의 효능은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단 말이에요. 식이섬유가 당의 흡수를 지연시켜가지고 혈당이 갑자기 확 오르는 것을 막아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식이섬유 먹어야겠죠. 자,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어떤 것을 몸에 좋다는 것을 표현을 할 때 특정 성분이나 지표만 가지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진액이 그렇습니다. 진액이 많은 음식을 어떤 특정 성분을 가지고 설명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어떤 성분이 많으면 진액이 많은 음식인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채널을 통해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현대인은 영양은 부족하지 않은데 진액이 부족해서 병이 온다. 그래서 진액 부족한 증상들 예전에 영상으로 올렸었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진액을 보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그동안 채널에 올린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진액 보충에 효과가 있는 음식 그리고 그 진액의 실체를 그냥 이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게 진액이구나 이걸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여기 구기자가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벌써 1000년 넘게 사용해온 약재이고 식품이기도 합니다. 약재이면서 식품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약재 자체가 크게 부작용이 없고 약성이 원만해서 그냥 식품처럼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것을 몇 개를 꺼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게 구기자인데요.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진액의 실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벌써 끈적끈적해요. 끈적끈적하고 자기들끼리 둘러붙고 이렇게 눌러보면 말랑말랑해요. 젤리처럼. 그래서 먹어보면 마치 건포도나 젤리 씹는 것처럼 쫀득쫀득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구기자의 핵심, 어떤 진액의 핵심이 어느 정도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 찐득찐득하고 젤리 같고 끈적끈적한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게 건조시켜서 유통되는 것인데 아무리 건조시켜도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기자라는 약재가. 그 성질 자체가 진액이 많아서 바짝 마르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우리 몸에 들어가서도 적셔주는 작업, 말리는 것의 반대죠. 적셔주는 자윤작용을 하고 진액을 보충하고 혈액을 보충하고 건조감을 해소시켜주는 그런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자, 많은 진액 보충제들이 이렇게 말렸을 때 말랑말랑하고 끈적끈적한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맹문동이나 지황, 구기자, 과일 중에는 뭐 건포도나 블루베리가 건 블루베리가 이렇게 쫀득쫀득하고 젤리 같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진액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그 성분으로 봤을 때 특정 성분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성분만으로는 분석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기자가 진액을 보충을 해주는데 혈액을 보충을 해주는데 특히 어느 쪽에 좋으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일단 먼저 구기자는 간의 피로를 풀어줍니다. 동물 실험에서 일부러 간을 손상시킨 다음에 구기자의 주 성분인 베타인을 경구 투여했는데 간 손상이 현저하게 억제되었습니다. 간이라는 것은 혈액 저장소예요. 우리 인체 혈액의 10%가 간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을 좋게 한다, 간의 피로를 풀어준다, 간 손상을 억제한다는 것은 혈액 저장 능력을 좋게 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구기자는 눈에 좋습니다. 간을 좋게 하면 눈에 좋아요. 왜냐하면 인체에서 눈은 혈액을 엄청나게 소모하는 곳이거든요.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도로 눈이 중요하기도 하고 여기서 수집되는 정보가 어마어마하고 세상 만사가 많은 부분이 이제 눈을 통해서 처리가 된단 말이에요. 구기자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비타민 A 합성에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A가 부족하면 밤에 잘 못 보는 야맹증이 오는 것 아시죠? 그래서 이 구기자를 먹어서 눈이 좋아지는 게 각종 눈 영양제를 통해서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요. 천연물에 존재하는 성분들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흡수되고 더 적은 양으로도 효과를 냅니다. 부작용도 적고요. 그래서 구기자는 간에 좋고 눈에 좋고 또 무슨 효과가 있냐면 혈당 강화 효과가 있어서 당뇨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혈당이 유의하게 감소하고 인슐린 분비능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그러느냐? 한의학적으로 말하면 그냥 진액보충제라서 그렇습니다. 진액보충제를 먹으면 왜 혈당이 내려가느냐? 당뇨라는 게 뭐냐면 진액이 고갈되는 상황인 거예요. 혈관 안에 혈액의 당도가 높아져서 걸쭉해지고 끈적끈적해지니까 강물이 맑아야 되는데 끈적끈적해져서 빠르게 흐르지도 못하고 세포 안으로 영양분을 넣어주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당이 조절이 나중에 안 되면 막 살이 쫙쫙 빠지고 근육이 다 사라져요. 근육세포가 에너지를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탁해진 걸쭉해진 강물을 맑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강물의 양을 늘리고 유속을 빠르게 해서 회전을 빠르게 해주면 맑아지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운동을 해서 숨차게 하고 땀 흘리면 땀구멍을 통해서 노폐물이 배출이 되고 운동을 한 뒤에 목이 마르니까 물을 마셔서 새로운 강물을 만들어주겠죠. 걸쭉한 혈액이 빠져나가고 맑은 혈액이 나온단 말이에요. 일시적으로라도. 그래서 운동을 꾸준히 하면 당연히 혈당이 내려갈 거고 구기자 같은 진액을 보충하는 음식들을 잘 섭취해줘도 당이 내려가겠죠. 둘 다 해주면 금상첨화고요. 그래서 당뇨 환자가 왜 눈병 많이 걸리느냐? 눈에서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눈은 혈액 소모를 엄청 많이 하는 기관이란 말이에요. 혈관이 엄청 많이 연결되어 있고 거기 이제 혈관이 걸쭉해지고 탁해지면은 그 혈관들이 망가지면서 눈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당뇨 환자들 대부분이 시력이 감퇴되고 당 조절이 너무 안 되면 약 2%는 실명까지도 가게 됩니다. 자, 구기자는 가지과의 식물이에요. 가지과에는 가지, 파프리카, 고추, 구기자, 까마중, 토마토 같은 식물이 있어요. 그런데 파프리카, 고추, 피망은 열매가 속이 비어있고 가지, 구기자, 까마죽은 속이 꽉 차 있어요. 같은 가지과라도 꽉 차 있는 열매는 조금 더 보충하는 효과를 내고 속이 슴슴하게 비어있는 열매는 조금 비워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파프리카, 피망, 고추 이런 거는 먹으면 이제 좀 매운맛이 나면서 땀구멍을 열어줘서 좀 배출을 시키고 혈관 안을 좀 청소시켜주는, 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구기자나 까마중, 가지 이런 거는 진액이나 혈액을 좀 보충을 해주면서 혈관을 보호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구기자의 주성분이 베타인인데 이 성분은 혈관 손상을 억제해줍니다. 혈관 보호제라는 것이죠. 그러면 파프리카나 피망, 고추 이런 건 먹으면 안 되냐? 당연히 골고루 조금씩 먹어주는 것이 좋죠. 그것도 다 효능이 있는 것인데요. 근데 이제 현대인은 건조해져서 병이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운맛이 나는 것을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좋지가 않아요. 특히 한국인은 이미 김치를 통해서 고춧가루를 너무 많이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진액 보충 효과가 있는 그런 반찬들, 음식들을 더 많이 드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한의학 의서에서는 구기자가 청간, 간을 피로도를 풀어주고 명목, 눈을 밝게 해주고 소가열 증상을 치료한다. 그러니까 진액 고갈 증상, 당뇨 초기 증상 같은 거, 입 마르고 이런 증상들을 치료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기전은 이제 몸에 진액을 공급해서 자윤하면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한의학적 효능이 맞다는 것을 현대 실험적으로도 입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구기자 먹는 법은 간단합니다. 차로 드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이거 한 2줌 정도 퍼서 따뜻한 물에 먼저 조금 담궈 놓습니다. 몇 분 정도. 그 다음에 그 물을 버리고 채소 우리 씻어서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척을 한 다음에 물 2리터에 넣어가지고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끓입니다. 물론 바빠서 시간 없을 때는 조금 덜 끓일 때도 있어요. 2시간 정도 끓였을 때 그 약성이 가장 많이 우러난다고 알려져 있고요. 지난번에 제가 금은화 소개해드린 적 있는데 염증이 있을 때는 금은화랑 같이 드셔도 됩니다. 금은화는 꽃이잖아요. 꽃에는 진액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금은화 소개할 때 이게 염증에는 굉장히 좋은데 성질도 차고 진액 보충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냥 염증이 있을 때 일시적으로 쓰는 것이 좋다 말씀드렸는데 만성적인 염증이 있는 사람에게는 구기자랑 같이 드시면 더 궁합이 잘 맞겠죠. 현대인은 건조해서 병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양 자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 과로, 노심초사로 인해서 몸이 건조해지고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진이 빠져서 병이 오는 것이거든요. 자, 그 건조함을 해소시켜주는 것은 바로 윤기 있는 음식,
진액을 보충하는 음식이겠죠. 이 진액이라는 것이 성분만으로는 잘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직접 보여드리면서 진액이라는 것이 이것이다 설명드렸어요. 앞으로도 진액 보충에 좋은 많은 음식들, 약재들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잠실의 진료실에서 김상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